절대 아침에 그냥 밥부터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최신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2명 중 1명이 혈당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드시는 분들조차 합병증을 피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약국에서 단돈 5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하얀 가루 한 봉지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로 15년 넘게 먹은 당뇨약보다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3개월 뒤에 당화혈 색소가 정상으로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을 만나며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도 꼬박꼬박 먹고 밥도 정말 조금 먹는데 왜 혈당은 안 떨어지고 몸은 자꾸 무너질까요?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뵐 때입니다. 70이 새 김순자 어르신이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당뇨약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약부터 챙기시고 외출할 때도 약통부터 확인하시는 아주 모범적인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들어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안개가 낀 것처럼 침침해져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더 늘리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자고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의 몸속에는 커다란 산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시는 약은 불이 번지지 않게 겉에 물만 조금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씨가 깊이 박혀 있는 나무 뿌리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뿌리를 꺼야 병이 낫는데 지금까지 겉에 보이는 불꽃만 끄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약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약은 혈당이라는 숫자만 잠시 낮춰줄 뿐 당뇨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뇨의 진짜 정체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은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 세포라는 방 안으로 혈액 속의 당분을 들여보내려면 이 열쇠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녹이 슬어서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문이 잠겨 있으니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면서 혈관 벽을 긁고 망가뜨립니다. 약은 이 혈액 속의 당분을 억지로 치워주는 역할만 합니다. 녹슨 열쇠를 닦아서 문을 다시 활짝 열어주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해야 할 500원짜리 비밀은 바로 그 녹슨 열쇠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주고 잠긴 문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도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망가진 혈당 조절 능력을 되살려낼 비책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약국에 가시면 차전자피나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하얀 가루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가루 한 봉지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여러분의 췌장을 지켜낼 가장 강력한 비책입니다. 자, 이제부터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당뇨의 뿌리를 뽑아내는지 3가지 과학적 원리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식사하기 딱 10분 전에 식이섬유 한 봉지를 물 300ml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혈당을 잡는 가장 강력한 행동 지침입니다. 왜 하필 식사 전 10분일까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물을 만나면 아주 끈적끈적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찰진 묵이나 젤리처럼 변하는 것이죠. 이 끈적한 성분이 소장의 내벽을 얇게 코팅해줍니다. 당분이 흡수되는 길목에
촘촘한 그물망을 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식이섬유 없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혈관으로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라는 방어막이 미리 깔려 있으면 당분이 울퉁불퉁한 자갈바퀴를 가듯 아주 천천히 흡수됩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성 미칼 병원 연구팀이 당뇨 환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를 꾸준히 복용한 분들은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최소 2번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전에 꼭 식이섬유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독소 차단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나쁜 세균들이 내뿜는 독소가 살고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LPS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장속 쓰레기 독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독소가 장벽의 틈을 타고 혈관으로 들어가면 인슐린 공장인 췌장을 공격합니다. 공장이 공격당하니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질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식이섬유를 규칙적으로 드시면 이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장벽을 튼튼하게 보수해줍니다. 낡고 구멍난 성벽을 시멘트로 촘촘하게 메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췌장이 더 이상 외부 공격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인슐린 민감도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평소에 채소를 거의 안 드시고 밥 위주로만 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벽이 약해져서 췌장이 계속 독소 공격을 받았던 겁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아침에 드신 식이섬유 한 잔이 점심 식사 때까지 혈당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세컨드 밀 효과라고 부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유익균들의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나면 단쇄지방산이라는 귀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이 간에서 당분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근육에서는 당분을 더 잘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아침 7시에 마신 식이섬유의 힘이 점심 12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영리한 시스템인 겁니다. 단 한 번의 실천으로 두 끼의 혈당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식이섬유 한 봉지가 수천만 원 들어가는 합병증 치료비를 막아주는 진짜 방패입니다. 뇌졸중이나 실명 같은 무서운 합병증은 혈당이 널뛰는 현상과 몸속 염증 때문에 생깁니다. 식이섬유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자, 이제 합병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인슐린 공장을 다시 힘차게 돌릴 수 있는 생활 속 비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식이섬유가 든든한 방패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몸을 안쪽에서부터 건강하게 재건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매일 30분씩 반드시 즐거운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운동을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웃음이 나오는 놀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왜 그럴까요? 인상을 쓰고 억지로 운동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아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내뿜습니다. 쉽게 말해 긴장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오히려 세포의 문을 더 꽉 잠가버리고 간에게 당분을 더 만들라고 명령해서 혈당을 올립니다. 반대로 친구들과 웃으며 탁구를 치거나 배드민턴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쏟아집니다. 억지 운동보다 혈당을 낮추는 힘이 2배 이상 강력합니다. 김순자 어르신께 동네 경로당에서 탁구를 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탁구냐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친구들이랑 깔깔 웃으며 라켓을 휘두르니까 땀도 기분 좋게 나고 혈당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하루에 딱 2번 아침에 눈 떴을 때와 잠들기 전에 5분씩 깊은 배 호흡을 실천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볼록하게 내밀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며 배를 쏙 집어넣는 호흡법입니다. 우리 몸에는 긴장할 때 켜지는 스위치와 편안할 때 켜지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 종일 긴장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간이 당분을 혈액으로 마구 쏟아냅니다.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유독 높은 분들이 많으신데 밤새 몸이 긴장해서 간이 당분을 과하게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깊은 호흡을 5분만 해주시면 몸이 즉각 이완 모드로 전환되면서 간의 당 생산이 멈춥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귀한 비법입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 무조건 30번을 씹고 삼키시기 바랍니다. 입안에 훌륭한 맷돌을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아주 고운 입자로 으깨서 천천히 삼키면 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당분이 한꺼번에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천천히 씹으면 뇌가 음식을 충분히 먹었다고 인식해서 과식까지 막아줍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예전에는 5분 만에 식사를 끝내셨습니다. 지금은 20분 동안 천천히 드시면서 밥양은 줄었는데 포만감은 훨씬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3개월마다 반드시 3가지 정밀 검사를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는 당화혈색소입니다. 매일 재는 혈당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지만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 평균 성적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둘째는 C펩타이드 검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슐린 공장에 아직 힘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셋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당뇨 환자는 혈관이 빨리 늙기 때문에 목혈관에 기름때가 쌓여 있는지 미리 확인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해야 합니다. 자, 이제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자 어르신께 직접 짜드린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딱 한 달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가벼워질 겁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걸터 앉으셔서 5분만 천천히 배호흡을 하세요. 밤새 긴장했던 장기와 혈관을 달래주는 첫 번째 인사입니다. 그 다음 주방으로 가셔서 식이섬유 한 봉지를 물 300ml에 타서 드세요. 이 한 잔이 장벽에 코팅막을 입혀주고 아침과 점심 2끼의 혈당을 미리 잡아주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를 마시고 10분 뒤에 식사를 시작하시는데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나물이나 김치 같은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그 다음 달걀이나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밥은 가장 마지막에 반 공기만 드시는 겁니다. 이때 한 입에 30번 씹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어르신도 처음에는 턱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둘 세면서 씹다 보니 이제는 음식의 참맛을 알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오전 10시쯤 몸이 풀리면 동네를 한 바퀴 거닐거나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몸을 움직이세요. 점심과 저녁 식사 전에도 10분 전에 식이섬유를 꼭 챙기세요. 하루 3번만 약속처럼 드시면 됩니다. 잠들기 직전에도 5분 동안 배호흡으로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세요. 새벽에 혈당이 널뛰는 것을 막아주고 췌장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식이섬유를 먹고 변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물을 너무 적게 드셔서 그렇습니다. 식이섬유는 스펀지와 같아서 주변에 물을 붙잡아야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넉넉히 드세요. 둘째로 현재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이섬유와 약 사이에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의 끈적한 성분이 약의 흡수까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생채소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푹 익힌 나물이나 데친 채소로 드셔도 효과가 충분합니다. 억지로 생으로 드시다가 위장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이 일과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딱 일주일만 해보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당뇨라는 힘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책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놓치신 부분이 있을까봐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10분 전에 식이섬유 한 봉지를 물에 타서 드시는 습관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강력한 천연 방패입니다. 단돈 5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이 가루가 장벽을 코팅해서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고 췌장이 쉴 시간을 벌어줍니다. 둘째, 즐거운 운동과 깊은 호흡, 그리고 한 입에 30번 씹는 습관은 녹슨 인슐린 열쇠를 다시 반짝이게 닦아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셋째, 당화혈색소와 C펩타이드,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 3가지 검사를 3개월마다 꼭 챙기시는 것이 합병증을 막는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근황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하신 지 석 달이 넘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는데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발이 저려서 걷는 것조차 힘드셨는데 지금은 주말마다 손주들 손을 잡고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놀라울 만큼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스스로 병을 이겨내고 있다는 자신감이 어르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결코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정성을 쏟는다면 당뇨는 충분히 이별할 수 있는 손님일 뿐입니다. 약에만 의존하며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오늘 당장 약국에 가서 식이섬유 한 봉지를 사는 것부터가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려는 작은 노력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기적입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해내셨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이 깨끗해지고 췌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귀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